이 해수욕장이 사람이 있는,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 유명한 서울대 교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글을 유명했는데, 저 이걸 보면 해수욕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물반 사람 반이면 해수욕장인데, 이 해수욕장 이름은 어디? 송도. 네, 52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네.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 이게 이때 송도 해수욕장은 오줌의 온도하고 물의 온도가 같았다는 그런 말이 인간의 그 신체 온도와 네. 그 물의 온도가 물의 같다. 온도가 이게 항온동물. 근데 왜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왔어? 그 해수까지 을 뭐 이게 당일치기로 가능한 해수욕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인산이네. 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진짜 사람반이고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감히 해수욕장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목욕탕도 아니고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요새는 해수욕장 가면 이제 바다에 사람들이 안전 요원이 많지만 여기는 아마 모래사장, 백사장 쪽에 안전 요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예. 익사가 아니라 예. 압사사고가 나. 저도 이런 해수욕장 꼭 자주 갔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아이스 킥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재미에서 갔던 기억이 나고 예, 막 예. 가끔 뭐 수박도 잘라주시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나?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사람 대신 자동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수질이 더 이상 해수욕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중고차 예. 수출 단지에 이제 파킹해 놓는 주차장으로. 야, 이게 자동차 시대로 바뀐 50년간의 변화를 잘 보여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이름이 송도인 데가 왜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이게 송도가 많은 포항에도 있고. 근데 송도 그러면 섬이어야 되는데 여기 인천 여기가 섬이 아니잖아요. 소나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은 알겠는데 송은 네, 소나무인데 도는 뭐야? 도.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인천 송도 해수욕장이 개발된 게 1930년대거든요. 아,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네. 인천의 관광지로 이제 처음에 인천 관광지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혹시? 월미도요. 예, 월미도가 제일 처음 관광지로 개발됐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30년대 이 송도 해수욕장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할 때 이제 이 인근에 소나무 숲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명승지지 중에 송도 마츠시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휴양지군요. 일본의 네. 3대 명승 중에 하나가 네. 송도라는 마츠시마. 마츠시마라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섬은 아니고 우리로 치면 다도해 비슷한 그런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섬에 소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 지명을 따다가 이 인천도 그렇고 그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도 그렇고 포항의 송도도 다 일본인들이 지명을 붙여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인천도 그래서 이제 송도 해수욕장이 된 거고.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고 일본의 자기 옛날에 그 추억을 떠올릴 만한 그런 장소를 송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이렇게 그런 보는 게. 얘기도 있고 네. 또 다른 설에 의하면은 청일 전쟁 때 이 송도 앞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그때 참전했던 일본 군함이 또 마츠시마. 근데 사실은 그 마츠시마라는 일본 군함도 일본의 그 3대 명승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가져온 거니까. 가져오니까 원래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네, 이게 진짜 상전벽해와도 같은 사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람은 네. 인거는 선생님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 아니요.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안 보이시죠. 요 책을 선생님 안 보이시죠. 책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이제 가서 쓴 내용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이거 맞춰주시면 네. 빵을 경북 아닙니다. 오주건. 다 읽으셨어, 사장님. 오죽헌입니다. 오죽헌 가보셨죠? 예. 뭔가 까만색, 까마귀 옷자 써서 까만색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오죽헌이라고 하죠. 실제 가보면 까만색 대나무가 있죠. 11페이지입니다. 예, 오죽헌의 1971년 모습입니다. 예. 요 사진하고요, 그 다음 사진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무슨 정자 같은 게 있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에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뭐가 없는데요. 예. 50년 뒤의 사진에는 오히려 뭐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없던 게 생겼고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오죽헌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게 오죽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오죽헌 정화사업. 예, 정화사업 그러니까 좀 무섭죠? 오죽헌 정화사업. 그때 정화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네. 오죽헌 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75년도에
유신 정권 때죠. 단 6개월 만에 싹 다 부시고 없애고 만들고 해갖고 좀 부서질 것 같으면 콘크리트 바르고 6개월 만에 오죽헌 정화 사업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아주 허름한 곳을 완전히 궁궐 비슷하게 바꿔서 성역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가면 오죽헌 정화 사업이라는 큰 비석이 서여져 있어요. 75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그때 만들었던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죽헌이고, 오죽헌 가보시면 앞에 정문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모자가 함께 지폐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사임당은 몇만 원권에 있죠? 5만 원권. 그 다음에 219군요? 5천 원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사임당이 세종대왕보다 더 비싼 돈에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종대왕,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인데 세종대왕이 10,000원인데 신사임당 5만 원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 나온 연식 때문에. 뒤에 나올 때 신사임당을 뒤에서 나와서. 그럼 신사임당, 그럼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신사임당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신사임당이 왜 5만 원권에 들어갔는가? 제 생각으로는 이율곡의 어머니라서 들어간 게 제일 확실하다고. 뭐 그림은 물론 잘 그리셨지만 글을 잘 쓴 허난설원도 있고 훌륭한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많은데 신사임당에 올라간 것은 아들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 현모양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현모양처도 일제강점기에 영향이 돼. 일제가 양처 현모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거를 일제가 수입을 해갖고 그 현모양처가 됐다는데, 사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가 아니고 와이프 남편하고 다르게 살았답니다. 예. 각방이 아니고 각집? 남편이 별로 높은 벼슬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남편을 굉장히 우습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네 동사무소 주사 같은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사임당 볼 때 이게 무슨 장관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높은 벼슬 하라고 서울로 쫓아보내고 자기는 오죽헌에서 재밌게 편하게 친정에서 살았으니까 실제로 현모양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썬 것 같은데, 제가 친구들하고 여기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평창에 지나가는데 한번 평창 가실 때 가보세요. 평창에 가면 판관대라는 게 있습니다. 판관대. 저도 몰라서 이번에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판관대에 딱 가면 거기가 뭔가 하면 신사임당이 이율곡을 잉태한 곳이랍니다. 근데 보통은 태어난 곳은 기념하지만 잉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과 합궁을 하여 잉태한 곳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신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잉태지를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잉태한 곳은 신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추적해 보니 이가 이제 서인의 우두머리인데 서인이 노론으로 넘어오고 노론의 우두머리는 송시열이 자신의 태도인 이율곡을 신성화하기 위한 이 오랫동안의 작업 과정에서 신사임당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그게 나중에 또 현모양처로 다시 더 씌워지고,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성으로 등극하는, 사실 현모양처도 아닌데 그런 스토리를 제가 책에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평창 가시면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서 봉평 메밀국수도 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오죽헌으로 가면 좋은 거 김채희 같습니다. 대표님, 우리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제 또래 여학생들이 꿈이 뭐냐면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 되고 이런 게 뭐 당연히 되는 건데 여자는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장래 희망.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이 현모양처. 장래 옛날에 장래 희망이 뭐냐고 네. 이제 엄마야. 아, 선생님 그렇게 적으셨어요? 장래 희망이에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시겠지만 광해군이 이제 노론의 정책을 좀 벗어나서 약간 북방 정책을 하려다가 쿠데타에서 실각을 하죠. 근데 쿠데타가 바로 인조 반정인데 인조 반정을 서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곡의 제자들이죠. 이율곡이 이미 죽었고 서인이 쿠데타를 한 게 인조 반정이고, 이걸 정화하신 분은 5.16 군사쿠데타라는 사람이 정화했으니까 이게 참 역사의 이 오래간의 이렇게 간격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맥락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창희 대표님 여기서 잠깐만요. 네. 우리 학생들, 선생님, 원장님, 학생들이 많이 왔네. 좀 마술하는 학생도 왔죠, 남학생. 네, 마술하는 학생. 이 책을 안 보면은 우리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책 봐야 됩니다. 네, 원장 선생님.
네네 책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 잠깐 그 모자상 아니에요. 네. 그게 2015년도까지 사직공원에 서져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모자상인데 사직공원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스개로 돈 꺼내 들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음. 우리가 생뚱스럽더라고. 사직공원하고 두 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왜 거기 전혀 서 있나? 근데 어떤 뭐 누가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나 봐요. 모자상을. 근데 그게 이제 후에 없어져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좀 파주에 이 율곡공원으로 옮겼대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그런 낫죠. 씨 아들. 근데 사직공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직공원에 모자상이 있었어요. 양쪽에 네. 하나씩. 그거 이상하더라고. 왜 화폐 모델인데 왜 여기 서 있을까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네. 근데 저기 현모양처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현모양처로 되겠다. 장래희망. 사람들이 많이 웃잖아요. 예전에는 안 웃었어요. 예? 예전에는 안 웃는데 나는 지금도 안 웃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그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나가가지고 돈을 한 1억 벌었다고 합시다. 1억. 이제 회사에 근무해가지고 몇십 년 해가지고 1억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다고 보면은 그거 1억만 하겠어요? 그 노동을, 그 정성을 요즘 현대 세상에서 너무 깔보는 거예요. 아 가정에 예, 가정에서 애들을 훌륭하게 키운 거를 1억 원치도 안 되냔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한 100억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근데 1억을 벌려다가 100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모양처를 지금 되겠다고 하면은 이제 깔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그거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러네요. 네, 엄청나게 훌륭한 생각이에요. 얘를 자녀를 진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뭐 과학자를 키웠다든지 정치가를 키웠다든지 사회학자를 키웠다든지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엄마가 1억 원치 돈만 벌었겠어요? 몇백억 버는 거예요. 몇백억.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그 율곡을 키웠는데 율곡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이렇게 했는 거를 떠나서 그분은 5만 원짜리 지폐에 나온 거 보면 한 몇백억, 100억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모양처가 직업이라는 걸 앞으로는 숭상해지 않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박수 치고 넘어. 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인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95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사실 근데 차이 대표님 우리가 늘 보던 이수진 장군님이 이순신 아닌데요? 장군은 제일 유명한 동상이 이제 세종로에 있는데요. 이건 진해네. 네. 진해입니다. 예. 이거 해군이거든. 네, 진해에 있습니다. 해군이니까 봤죠. 네, 그 세종대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사실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요게 예, 제일 먼저 세웠을 거야, 아마 저기 이게. 우리나라 저 동상을 많이 세웠지만 아마 가장 동상의 주인공이 많이 된 사람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많은 동상이 이제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동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동상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서울 그 세종로의 사거리에 있는 이순신 동상인데 그 동상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논란된 이유가 그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군이 이제 칼을 오른손에 쥐고 있어서 그 왼손잡이 아니냐는 뭐 그런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또 패장 같다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로면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지금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없었죠. 없고 거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종로에다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웠느냐 뭐 그런 논란도 마치 있었습니다. 근데 무로 문을 억누르는 게 근데 이제 아니냐. 당시에 그런 이제 얘기 있었죠. 그 이 국가에서 유명한 인물들 동상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제 이건 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세운 거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 세운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요 동상이 의미가 있는 게 이건 이제 경남 진해에 북원 노탈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 만든 이순신 동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진해 해군 도시죠. 그 진해 해군들이 그 진해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돈을 송금 모으고 뭐 해가지고 1952년에 처음 만든 52년 동상. 전쟁통에. 예. 그래서 이 그 동상 제막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그렇겠죠. 참석을 했다고 뭐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동상도 사실은 좀 저기 있는 게 이 동상을 만든 조각가가 그 저희 셋이 이제 인연을 맺은 게 배재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조각가가 배재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배재학당 나오시고 갑자기 자세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 친일 행각이 밝혀져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조각이라든지 미술품 중에 특히 저 동상 중에 이 저 동상을 만드신 분들이 과거에 이제 친일 행적이 밝혀져가지고 그걸로 시비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도 있지만 그 남산에 있는 안중근 동상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 세웠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동상이라는 게 그냥 그 보기에는 뭐 별 동상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동상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 모습일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네요. 똑같죠. 예, 예. 똑같아요. 그대로 예. 남아있어요. 요거는 뒤에 모조품 아닙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뒤에 아파트가 뒤에 아파트가 있어서 산이 가리네요. 이 아파트 제가 가봤는데 예. 이게 이제 해군들 사는 아파트. 아하. 제 지금 아들이 이제 저 진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맞아, 가서 맞아. 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뒷산이 이제 다 가렸죠 지금. 네. 진해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얘기 가볼게요. 원래 60년 전에 네. 네. 1960년대 초중반에는 그 지금 광화문 중앙시 앞에 광화문에서부터 교보 앞에까지가 중간중간 녹지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인 동상이 그때 한 5, 60개 있었어요. 동상이요? 그래요? 그걸 60년 기억하는 사람이 전에요? 없어 보면. 그렇지. 오, 그러다가 저희는 어느 모르죠. 안 싹 태어났어요. 없어버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하고 그래요? 남산에 아마 그걸 집중적으로 기억한 사람이 별 없을 거예요. 오. 동상을 많이 세웠는데 많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고 했습니다. 예. 아니 옮긴 것도 있지만 아예 없어버렸어요. 아, 주로 누구 동상이 있었나요? 유인은 다 있었죠. 우리 아니요. 친구들 뭐다 아, 있었어요. 이거 친구들부터 다. 세종대왕은 이제 덕수궁으로 갔고 아, 그때 30몇 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30몇 개. 예. 아, 역시 지리학 엄청나게 교수가 많았어요. 아시구나. 그래서는 아. 그 내가 가서 그 늘 보던 기억이 나니까. 아, 그렇군요. 그 중앙 도로에다 했을까요? 광화문이 있고 이게 이래 되면 이제 세종대로까지 쭉 중간에. 이 중간에 녹지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군요. 이 녹지대 사이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또 60년 전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는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은 1896년에 세워졌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1년 전인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청이 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해인 1897년에 대한제국이 생기니까 청이 지고 대한제국이 생기긴 바로 그 사이인 18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든 것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서재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조정의 돈을 받아갖고 조정의 돈으로 지은 것이다 볼 수 있고요. 7페이지입니다. 예. 107페이지. 질문.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저 매직 잘하는 학생이 한번 맞. 누구로부터의 독립일까요? 공부 잘하는. 독립문. 이 서재필이 봐온 독립문. 저렇게 틀리라고 물어본 걸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틀려주는 사람이 제대로 틀려줘야 이게 시나리오가 맞거든요. 훌륭합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일까요? 네, 청으로부터의 독립. 네, 청으로, 요게 원래 자리가 뭔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돌 두 개가 보이시죠? 요 돌 두 개. 요 돌 두 개 위에 원래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영은문은 은혜에 영접한다. 청의 사신의 은혜를 영접함. 이렇게 있고, 요 뒤에는 모화루라고 중화를 사모한다. 모화루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답니다. 사신이 오면 모화루에 묵고 영은문은 사신한테 우리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영은문이 요 위에 홍설문 같이 해서 나무로 쭉 돼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고요. 이 지금 주춧돌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대 현장에 4대를 없애고 청이 딱 전쟁에 졌으니까 이때다 해갖고 이제 만든 것이고, 일설에 의하면 이 독립문이라는 글자를 이완용이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완용이 당시 독립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고, 근데 당시에 서재필이가 쓴 글을 보면 서재필은
뭐 유럽 열강으로부터 다 독립한다는 좀 보편적 독립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으로부터 독립의 의미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차가 다니시죠? 차가 다니신대. 차가 다니죠? 예, 예, 예.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은요 차가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저희 수학학원 공부 잘하는 중학생. 네. 지금은 옛날엔 차가 보이는데 50년 전에 지금은 차가 안 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요? 무슨 차요? 무슨 차?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독립문 뒤로. 자동차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저 학생 똑똑한데. 저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바뀌었다. 이게 생각하기 쉽죠. 도로가 있던 곳이 도로가 없어지고 다른 도로로 바뀌었다. 그게 아니고 이 여기에 도로를 넓히면서 독립문을 옮겼어요. 70m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대로 만들면서 그쪽 용평 쪽으로 가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아 이거 방해되네 옮겨. 그래갖고 70m 옮기는. 예.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책 제목이 멋있게 돼 있습니다. 독립정신도 70m 이동 가능한가. 이거는 그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금화 그 네, 도로가 그만 도라 차도 건설. 그 때문에 뒤로 빠진 거예요. 네, 맞아요. 고가도로. 예, 고가도로에 결그친다고 해서. 고가도로 건설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니까. 예. 예, 예. 보통은 반대로 가야 되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 독립문에 가시면 여기 독립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죠, 학생들? 독립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네. 네, 서대문 형무소. 거기가 옛날에 독립운동가 또 민주화 운동가 때 가두던 곳이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